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강보합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약보합 상태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는 0.35% 상승 마감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0.08% 상승 마감하면서 이렇게 강보합 상태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막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소비 회복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전쟁이라든지 또 물가라든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또 그리고 긴축, 기준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 또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들 이런 각각의 이슈들이 워낙 폭발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돈 투자하는 세력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 파생상품 시장에 의존해 가지고 현물 시장도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6,366억 원 코스피에서 순매수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수급의 대부분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이런 현물을 많이 매수한 것은 이게 현물이고 이게 선물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 선물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이 현물이 저평가됐다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현물 쪽으로 순매수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 파생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변동성을 이용해서 놀려고 하고 있지 본격적으로 막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이 소비 회복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와중에도 기업들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만 한 그런 종목들 이렇게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세력 포트폴리오 검색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력들이 그럼 어떤 종목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니까 좀 제법 종목이 되더라고요. 지금 세력들은 HDC, KB금융, KCC 이런 종목 쭉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쭉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이 신규로 매수하고 또 주력으로 끌고 가고 예전에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 계속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이 주력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모펀드 쪽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현재 포트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런 종목들 중에서도 또 종류가 또 나눠지겠죠. 이미 세력들이 수급을 장악해서 세력들이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괜찮을 것으로 기대가 돼가지고 이제 막 주워 담고 있는 또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들이 현재 포트에 담고 있다고 해서 그 생명력은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먹어서 물량을 떠넘기려고 준비하는 종목 앞으로 많이 먹을 것으로 기대돼 가지고 이제 막 담고 있는 종목으로 막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 좀 구분을 하는 게 좋겠죠. 그 구분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은 요 플래닛 참모들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세력들이 앞으로 좀 먹으려고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 표시된 종목이라든가 또 그리고 플래닛 참모들이 관심이 없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서서히 털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세력들이 좀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쌓았던 물량들 원활하게 다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가 좀 팔아먹고 좀 끌어올렸다가 팔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시장에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시장 흐름도 이랬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기관들하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이 제법 있잖아요. 우리가 좀 거기서 좀 골라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 외국인하고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지 살펴보니까 이렇게 24개 종목 공통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세력들이 이 종목을 샀다는 겁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 굉장히 세력들은 다양하죠. 선물 그리고 옵션이라는 이런 파생 시장 그리고 이 현물 시장 번갈아 가면서 돈 남겨 먹는 방법도 있고 또 이 현물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만드는 이 공매도를 해서 돈 벌어 먹는 방법도 있고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현물 시장의 주식을 매수해서 이렇게 계속 물량을 들고 가면서 또 그 차익이 나면 챙겨 먹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싼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력들이 큰 돈은 사실 여기다가 많이 물어넣고 있죠. 전문적으로 이런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 파생 상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이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이런 거 보면은 세력들이 계속 꾸준히 물량을 늘리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기본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매수를 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종목들 이 플래닛을 통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요 위에 이런 종목은 조금 현재 상황에서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지금 한번 보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접근하기가 좀 그렇고 이 아래쪽에는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세가 막 시작하는 플래닛 참모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지금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없더라고. 지금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리고 FNCNT 이 종목도 시엔터 이 종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웅무역도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 이후에 주가가 사실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죠.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이렇게 하락 반전이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하락된다고 예상이 된다는 것은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예전에 이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종목 이렇게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약세를 띄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동일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좀 약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고점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예전 상황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지금 큰 흐름이 좀 정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하고 지대한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이 쭉 이렇게 파업 상태로 흘러갑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다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참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바라보게 되면은 이 자본주의 시장은 계속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부여하고 부동산을 부여하는 게 좀 낫겠죠. 요즘 집에 보니까 이 주식이 워낙 열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반에서 선생님이 조금 경우가 이거가 좀 다릅니다만은 선생님의 몸무게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몸무게를 매일매일 이렇게 일자별로 공개를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몸무게가 변화가 이렇게 어떤 날은 좀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아들이 베팅을 해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나름대로 하는 그런 공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투자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주식을 계속 늘려가면은 사실 이득을 보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몸무게를 어떤 우리가 투자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장기 부여하기 좀 그렇죠. 선생님 몸무게가 50kg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선생님의 몸무게가 계속 불어나서 뭐 100kg, 뭐 200kg, 뭐 시간 지나면 500kg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아닙니까? 요거는 우리로 치면 종목의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 50kg을 이렇게 어느 정도 평균으로 본다면 뭐 선생님이 좀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 몸무게가 좀 위쪽으로 포진될 거고 또 좀 굶거나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처음 공개한 그 몸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운동을 좀 해서 좀 떨어지면서 사고 뭐 49kg, 48kg 되면 사면 되겠죠. 그러다가 있다 보면 또 선생님이 좀 술도 한잔 마시고 해서 한 52kg까지 불어나면은 팔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 집애한테 뭐 이게 만약에 주식이다 그러면은 이 장기 보유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애가 학교에서 재미삼아 자기 반에서 하는 주식 투자는 저런 걸 선생님 몸무게를 하나의 종목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50kg라는 평균 몸무게를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베팅한다. 그래서 시비하고 전략을 세울 때 50kg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절대 사지 않는다. 그리고 50kg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잠시 49.8, 49.7 안 사는 거고 웃자다가 48kg 정도 선생님 그날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다. 그때는 무조건 몰빵하는 거. 왜냐면은 선생님 몸무게가 30kg까지 떨어지는 일은 굉장히 드물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은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이 늘어난다고 보고 주식을 보유하되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종으로 돈이 몰리고 또 어떤 업종으로는 돈이 빠지고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마치 우리가 선생님의 몸무게를 하나의 종목으로 친다면 선생님의 몸무게 변화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어떨 때 내가 베팅을 해야 되고 어떨 때 지금 과감하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전략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돈이 이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소비 회복에 지금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딱 하고서 이쪽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죠. 매일매일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앞서 본 것처럼 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은지 그리고 세력들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그런 거 쭉 보면은 이 세력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충 몇 면을 살펴보고서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부여해서 털어먹으려고 하는 건지 또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들고 가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근을 좀 조심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던져봐야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진행할 때 쭉 전략을 세우고 각각의 시장에 맞는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 순환매매를 하면은 그 투자 성과가 훨씬 더 나아지겠죠. 마치 이 학교에서 우리 집에 그 반에서 선생님의 몸무게라는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투자하고자 하는 그 대상, 우리로 치면 주식시장의 흐름만 잘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성공적인 투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